안녕하세요. 감성 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죽음보다 깊은 절망의 끝에서 기적처럼 다시 피어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세상의 편견과 맞서고 그녀의 상처를 온몸으로 끌어안아준 그런 이야기죠. 어느 늦은 밤 병원 앞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장미 다발을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남은 길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두 사람은 만난 지 꼭 1년이 되던 해 만우절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사. 병실 창문 너머로 늦겨울의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던 날이었습니다. 희고 가느다란 빗줄기는 3년간의 고된 투병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말없이 감싸고 있었죠. 수많은 주사와 항암 치료를 버텨내는 동안 남편의 몸은 재가 될 것처럼 말라갔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갈라진 목소리로 기침을 하면서도 그는 늘 제 손을 꼭 잡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의 손은 유난히 차가웠고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저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 사랑,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그러니까 70년만 잘 살다가 와.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 목이 메어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그의 얼굴을 흐릿하게 가렸고 그는 그런 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삐 하고 울리던 기계음, 창밖의 겨울바람 소리마저 멀어지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누구보다 강인했던 사람, 마지막까지 희망을 이야기하던 내 사랑은 그렇게 저를 떠나갔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빛을 잃은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남겨진 자의 시간. 남편을 떠나보낸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구수한 밤 냄새 대신 서늘한 양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의 온기가 사라진 침대는 텅 빈 채 저를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면 습관처럼 두 개의 이불을 펴고 나서야 옆자리가 비었다는 사실에 숨중여 울어야 했죠. 낮에는 하나뿐인 아이를 위해 억지로 몸을 일으켜 일터로 향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습니다. 걷고 말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제 시간은 남편이 떠난 그 병실에 멈춰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도 그냥 따라가면 안 될까 그런 유혹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를 찾아왔고 몇 번은 실행에 옮기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발목을 붙잡은 건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붙잡으며 엄마 울지 마 하고 속삭이던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봄꽃이 피어도 여름 매미가 울어도 제 세상은 온통 무채색이었습니다. 저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저 죽지 못해 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낯선 위로 인연이 되다. 시간이 흘러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얀 복도를 가득 채운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환자들의 나직한 신음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유독 눈에 밟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구에서 올라와 인천의 건설 현장을 총괄하던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다부진 체격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현장 비계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큰 사고를 당했고 저희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여러 차례의 큰 수술을 받은 그는 가족과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홀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병문안 오는 이 하나 없이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던 그의 외로운 눈빛 속에서 저는 어쩌면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식사하셔야 힘내서 얼른 낫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밖 한번 내다볼 시간은 있으세요? 저는 그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이지만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에 그는 희미하게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그의 미소 속에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로하며 제 아픔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퇴원하던 날 저는 그저 씩씩하게 잘 이겨내신 분이라 생각하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끝날 줄 알았죠. 종이 위에 쌓인 시간. 그런데 몇 주 뒤 병동으로 배달된 우편물 더미 속에서 제 이름이 적힌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사고로 다친 손 때문에 삐뚤빼뚤했지만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눌러 쓴 그의 편지였습니다. 간호사님, 어둡고 외로웠던 병실에서 건네주시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빛이었습니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편지로라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두 번씩 그의 편지가 병원으로 도착했습니다. 편지 속에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기까지의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대구의 소소한 계절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망설였습니다. 이미 다쳐버린 마음에 또다시 누군가를 드린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벚꽃이 피고 매미가 울고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릴 때까지 꼬박 1년 동안 그는 잊지 않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 이야기, 간호사로서의 고된 하루, 그리고 아주 가끔은 남편을 향한 그리움까지. 우리는 편지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을 나누며 보이지 않는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멈춰버린 제 세상 속에서 그의 편지는 잊고 있던 설렘을 일깨웠고 꺼져가던 제 마음의 불씨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300km를 달려온 1시간. 어느 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병원 정문을 나서는데 저 멀리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붉은 장미 한 다발을 든 채 300km가 넘는 먼 길을 달려온 그였습니다. 장거리 운전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바로 다시 내려가야 해서 딱 1시간밖에 못 있어요. 붉은 장미 향기가 저녁 바람을 타고 스며드는 순간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앞 작은 커피숍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고 그는 서툴게 안부를 물으며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그는 다시 먼 길을 떠나야 했지만 테이블 위에 남겨진 붉은 장미는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어 따뜻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마음이 열리던 밤. 그날 이후 밤마다 걸려오는 그의 전화는 지친 제 하루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동화줄이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도 휴대폰 화면에 뜨는 그의 이름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깊은 슬픔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잃었던 이야기, 그 후로 수없이 무너져 내렸던 시간들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낄 때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창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가로등 불빛 아래 그가 서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이 먼 곳까지 한밤중에 길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당신 혼자 울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저는 그 순간 태어나 처음 느끼는 것 같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잦아들 무렵 그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맞춤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하나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너진 약속. 그의 가족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초록빛 들판이 펼쳐진 시골길을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설렘과 긴장으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잠깐만 나 숨이 안 쉬어져. 온몸이 떨리고 손발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황 발작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차를 세우고 제 어깨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의 품에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집안의 반대는 상상보다 훨씬 완강했습니다. 아픈 여자를 왜 기어코 데려오려 하느냐. 평생 내가 짐을 짊어져야 할 텐데 그게 내 삶을 망치는 길이다. 짐 같은 여자. 차가운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울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은 내가 설득할게. 당신은 내게 짐이 아니라 내가 평생 지켜야 할 사람이야.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세상의 모든 반대 앞에서 흔들리던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며칠 뒤 병원으로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 근처 찻집에서 잠시 보자는 말에 저는 심장이 땅 끝까지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던 그의 어머니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작고 여린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부터 보이셨습니다. 아가씨, 미안합니다. 못난 어미가 염치 없이 찾아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저 아이가 얼마나 곱고 착한지, 한번 마음 주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압니다. 아가씨를 만나고부터 잠도 못 자고 가족들하고 등지고 살아요. 저러다 제 명예 못 살아요. 그 아이 생각해서라도. 어머니의 눈물에는 아들을 향한 절박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닌 아들의 인생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어미의 애원이었습니다. 부디 우리 아들 좀 놓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고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함께 울며 그분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짐 같은 여자라는 날카로운 비난보다 어미의 뜨거운 눈물은 제 마음을 수천 번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가장 아픈 거짓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얼굴과 제 손을 잡던 차가운 감촉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행복을 위해 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수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멎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내가 다 해결한다고 했잖아. 아니, 당신 가족들 말이 맞았어. 나는 당신한테 짐이야. 나 때문에 당신 인생 망가지는 거 더는 못 보겠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끝내. 저는 일부러 더 차갑고 모진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 있었지? 내가 지금 갈게. 오지 마. 와도 나 당신 안 만나. 다신 연락하지 마.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위한 최선이라고 수없이 되뇌면서요. 병원 앞에 프러포즈. 다음 날 밤 저는 텅 빈 눈으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때 병원 앞으로 익숙한 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를 환하게 비추었고 차에서 내린 그의 얼굴은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헬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장미 다발과 작은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하얀 간호사 가운을 입은 제 앞에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이별 통보를 듣고 단숨에 대구에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남자가 되겠습니다. 당신 없는 내 인생은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 우리 인생은 이제 우리가 함께 쓰는 거야. 나랑 같이 살아줄래요? 가로등 불빛이 눈물 너머로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고 그는 일어나 저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오가는 병원 앞이었지만 그 순간 세상에는 오직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짓말처럼 만난 지 꼭 1년이 되던 해 만우절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장난 같던 그날에 저희는 세상 가장 진심 어린 약속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살아가는 오늘. 혼인신고를 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여전히 불쑥 저를 찾아옵니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한밤중에 깨어날 때마다 이제는 제 곁에 그가 있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숨 천천히 쉬자. 사랑해. 식은땀에 젖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 버텼다고 말해주는 그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저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고 내일을 꿈꿉니다. 가장 어두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저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병을 얻고 깊은 절망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어두운 순간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끝까지 함께 걸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남편의 손을 잡고 웃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분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 곁에는 가장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나요? 지금까지 감성 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